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에너지 부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큰 거시경제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또 마침 여러 주요국에서 핵심 의제로도 떠올랐기 때문에 저는 암만 해도 기후 환경 이슈가 좀 핵심 테마로 될 거라고 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의 46대 대통령인가요? 예, 그 취임식도 봤는데 백악관 입성해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이 파리 협약으로 복귀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어느 누가 본다 하더라도 기후 환경 관련한 방향으로 에너지와 환경 정책이 드라이브 될 거라는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으로 봐도 지금 탄소 중립 정책, 그리고 이제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도 이제 2021년부터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탄소 중립, 수소 경제, 또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강화 이런 정책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경제국인 우리도 그러한 아젠다가 이제 과거에는 한 지난 몇 년 사이에는 국내적인 이슈였는데 이제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책적 안건을 좀 준비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게 핵심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파리 협약으로 복귀는 하겠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EU와 또 이제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뭔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그런 라운드 형태로 갈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기후나 에너지 쪽도 주요국, 미국, 심지어 중국, 유럽 다 기후 변화 이슈를 갖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다 전략이 있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기후 변화를 막겠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자국의 셰일가스 자원을 활용한다라든지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다라든지 막강한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뒷받침돼 있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탄소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무역 규제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리 협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과거에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또는 블루 라운드 했던 것처럼 말하자면은 카본 라운드가 될지 예, 그린 라운드가 될지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경제 전쟁과 함께 아울러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견해긴 한데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적인 어떤 요소만 봐서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 나라들처럼 자국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죠.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기후변화 정책들. 또 심지어 이제 기후 악당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기에 힘들다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었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개도국도 도입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제일 선진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 시기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도입을 했는데 호주는 배출권 거래제를 폐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계속 하고 있고 단일 국가 시장으로 봐서는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이유는 다 권력을 묶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각 기업이나 발전사에 대한 배출 환경 기준 아주 선진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에너지 전환 정책 또는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이제는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완벽한 어떤 대응 방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을 볼 때 우리 스스로 기후 악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한 그런 자기 평가 아닌가. 우리나라 스스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린 뉴딜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다만 이제 액션 플랜들을 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기업도 참여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엔드 유저인 소비자들이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소비자들을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비자들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탄소 비용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든지 EU 주요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탄소 비용이 재화의 가격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는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재화의 가격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 비용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생산자가 부담을 하느냐 소비자가 부담을 하느냐 그 비중은 각각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 소비자들이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절약을 하고 또 탄소 풋프린트도 줄이고 하는 이런 동참하는 노력이 있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 단계까지 탄소 비용이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평가 대상이고요. 그래서 몇 퍼센트일지라도 어쨌든 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도입을 한 게 이 탄소 비용을 유발하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했고, 이것들을 한번 이제 제대로 된 시장으로 나아가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기후 환경 비용 고지입니다. 소비자들의 요금이 직접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에 이만큼의 기후 환경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근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에서 볼 때에는 발전사와 한전이 부담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비자들에게 그런 비용이 고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이번 시스템을 통해서 알리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첫걸음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가기 위해서는 EU나 또 미국의 여러 주별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동부 서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처럼 탄소 비용이 이제 이 재화, 그러니까 전력 요금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에너지 부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큰 거시경제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 가게 생활로 보면은 유기농을 좀 더 많이 먹자 이거예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근데 탄소 중립은 그냥 내 이 먹는 식습관 자체를 비건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려고 하면은 마인드 세팅도 바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계 자산이 뒷받침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비건이 된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과 발과 마음과 혀와 미각과 모든 게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그래서 탄소 중립도 그런 큰 체질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할 때 너무 지금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지금 1, 2년 내에 탄소 중립에 필요한 기술 행렬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갖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급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국내 산업도 함께 육성을 하면서
이 재생에너지 산업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가. 그게 되려고 하면은 속도의 어떤 그 조절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